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과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래픽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सब셋이라든지 스플릿 이런 함수들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어, 다루는지를 좀 배웠는데, 전처리를 하는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어플라이만 배울 겁니다. 네, 어플라이가 데이터를 변형하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다룰 때 원소별로, 그룹별로 또는 행 간의, 열 간의 어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함수는 거의 없고, R만의 특별한 기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콜민 함수를 예로 들면, 콜민은 컬럼에 있는 컬럼별로 수들을 평균을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인데, 이 컬럼별로 반복을 하면서 평균을 계산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어플라이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예제를 보시면 이제 using R이라는 패키지는 일단 여러분이 설치를 하셔야 되고, using R에 있는 데이터, 아니, 베이비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게 여러 가지 컬럼, 그러니까 이 변수들이 있고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는 네, 1236개의 데이터, 로우들이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몇 개만 서브셋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서브셋으로 몇 개만 뽑아 보겠습니다. 그, 네, 이렇게 보면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콜 민스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컬럼별로 평균을 보여주겠죠. 네, 이렇게 되면 컬럼별로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플라이를 사용을 하면은 똑같은 기능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플라이가 이제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 작동을 하는데, 어플라이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이거는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어떤 로우인지 컬럼인지를 지시해주는 그런 표지자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함수입니다. 컬럼별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함수죠. 여기서는 이제 2번이라고 써 있어서 2번은 컬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컬럼별로 평균을 수행하래 해라 라는 뜻이죠. 네, 이 어플라이는 이 민을 썼는데 민 외에도 내가 만든 뭐 함수 어떤 거라도 다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함수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 밑에는 내가 만든 뭐 평균 함수, 간단하게 이거는 평균을 내가 따로 또 밑에 안에서 수행을 하게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내가 만든 어떤 함수라도 어플라이로 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어플라이 함수는 기존의 R에서 for나 while문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된 게 이런 제어문을 쓰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 느려지는 단점을 appl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극복함으로써 이 아래 단점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apply 함수 자체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apply 함수를 잘 활용을 하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for문을 이용을 해서 그 mysd라는 내가 만든 함수를 실행한 것과 그리고 apply를 사용을 해서 실행을 한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도 측정해 보시면 아마 포문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apply 함수 외에도 sapply, lapply, mapply 등이 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다른 거는 어떤 데이터 타입에 어떤 오브젝트 타입에 사용할 것이냐, L이 앞에 붙어 있으면 리스트 타입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S가 붙어 있으면 이제 벡터형에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실행을 해보시면 그 X라는 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형으로 다른 종류의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야겠죠. 민하고 x의 b, 민하고 x의 c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 c 같은 경우에는 로지컬이라 이제 워닝이 뜨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apply를 쓰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산이 돼요. 이 min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로지컬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rue면 1, false면 0이라 여기서 이제 apply를 쓰면 0.75로 계산이 되죠. 근데 min 함수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pply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형에서 이렇게 이 컬럼별로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형이죠. 그러니까 apply일 경우에는 매트릭스에 적용을 하는데 가로냐 세로냐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지만,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은 가로냐 세로냐를 물론 결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컬럼이 변수 하나죠. 변수 두 개. 변수별로 민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벡터일 때는 벡터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는 계산을 할 수 있죠. 물론 벡터 연산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함수를 실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만든 함수 펑션, 이 패턴은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고, 이 부분에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을 써도 되고, 민이나 이런 스퀘어 루트 같은 내가 만든 함수를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했었죠. 펑션하고 가로 열고 파라미터 이름 가로 닫고, 그리고 중괄호 안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코드를 넣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파라미터를 2의 파라미터에 2를 곱하는 함수 기능을 수행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 apply 함수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익혀두셔야 할 함수 중에 하나고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apply랑 lapply 다 했고요. 네, 이제 exercise를 보시면 exercise는 이 exercise는 숙제가 아니고 제가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에어 퀄리티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떤 공기 질의 데이터를 월별로 나타낸 데이터 셋인데, 이 데이터를 월별로 온도와 오존의 농도의 평균값을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만드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써놨는데요. 일단 그 월별로 데이터를 나누는 거는 요 코드입니다. 이게 어떤 코드냐 하면,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이 각 지점별로 그 관측각별로 6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별로 이 month가 이제 어떤 범주가 되는데, 이 월별로 데이터를 나누는 거죠. 나눌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는데, 스플릿 함수의 두 번째 인자값으로 팩터형이 들어갑니다. 즉, 이 month라는 데이터를 팩터형으로 전환한 다음에 스플릿을 해주면 네, 이게 지금 스펠링이 대문자죠. 네, 대문자로 그룹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해주면 퀄리티 스플릿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면 9월달의 데이터만 이렇게 쭉 리스트형으로, 이제 리스트의 한 원소로, 그 다음에 8월, 7월, 6월 이래서 이 데이터의 랭스가 이렇게 월별로 월의 개수만큼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DF에다 저장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DF에다 저장을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 오존의 평균을 구하는 오존 펑크라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네요. 제가 이 df를 여기다가 이 첫 번째 리스트의 값을 저장을 하는 거를 코드를 일단 주어지고, 그럼 df는 5월달 함수만, 5월달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오존 펑크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평균, 그러니까 오존의 평균이 구해지는 그런 함수예요. 오존의 평균, 요 함수를 만드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배우셨죠. 이게 패턴입니다. 이 펑션하고 가로 열고, 파라미터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에어 퀄리티 스플릿, 아니 DF가 되겠죠. DF는 보시면 6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중에 오존의 값만을 받아서 평균을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NA는 T, NA.RM은 T, 그러니까 NA는 자동으로 지워주는 거죠. 자, 여기서 리턴 값을 Z라고 하면은 평균을 구하는 거죠. X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 사용법에 df가 바로 들어가죠. X가 df라고 하면 여기에 오존 값은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NA는 자동으로 지워주는, 네, 요 리턴은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기본적인 함수의 포맷이 요거입니다. 여기 뒤에 리턴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턴을 Z를 해주면 이제 오존 펑크라는 이 함수는 사용할 준비가 돼 있고, df라는 값을 넣으면 오존의 그 평균 값이 나와요. 실제로 맞는지를 한번 보면은 에어 퀄리티의 오존
이렇게 하면 NA인데 NA가 있어서 NA.RM을 true로 해주면 42, 이거는 이제 5존의 전체 값을 보여준 거고 5월달만 따로 보여주면 이렇게 안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요? 에어 퀄리티에 months가 5인 경우만 골라서 계산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겠고, 일단 검증을 했습니다. 이 함수가 잘 작동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는 l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에어 퀄리티 언더바 스플릿 이 리스트 아까 만든 거 우리가 만든 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면 이제 아까 월별로 나누어진 이 데이터에 각 5존 값들이 있겠죠. 각 5존 값들에 대해서 평균이 월별로 나오겠죠. 네,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럼 lapply를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든 에어 퀄리티 리스트 스플릿이죠. 네, 스플릿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어떤 함수를 적용하냐면 우리가 만든 오존 펑크라는 함수 이렇게 하면 월별로 이제 오존 값이 정확하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값을 오존 민스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3번은 템프도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오존을 구한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템프 민스 그리고 오존 펑크 대신에 사실 실제로 뭐 이렇게 하나하나 펑션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제가 이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함수를 이 템프라는 변수 하나 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죠. 네, 그래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어플라이 해서 실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로 근데 사실 요게 여러분이 이제 오존 민스가 클래스를 보면은 오브젝트 타입을 보면 리스트예요. 리스트라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리스트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변수라고 했죠. 그 변수 하나하나를 2개를 붙이는 거니까 사실 그 변수가 10개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9월까지 한번 붙고 그 다음에 5월부터 9월까지 또 한번 붙는데 똑같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점 1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죠.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리스트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준다는 게 onLi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존 민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이 값이 벡터형이에요. 오브젝트 그렇죠. 벡터형 뉴머릭 타입의 벡터형이고 이 앞에서 onList를 하기 전에는 리스트형이죠. 요 이제 onList 함수는 가끔 나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리스트 형태의 어떤 연산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unlist로 리스트를 풀어주면 이런 벡터 형식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두 개 다 unlist를 한 다음에, unlist를 하면 변수가 하나로 변하는 거죠. 벡터 하나짜리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air means, 네, 두 개의 변수를 가진 평균 값들을 가진 요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이 과정을 연습으로 한번 해봤고, 자, 이제 우리가 일단 어플라이는 여러분한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함수예요. 중요한 함수인데 다음 시간부터 배울 그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플라이를 또 어플라이 같은 그런 느낌의 함수들이 많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분석을 할 때 어플라이라는 함수는 여전히 많이 쓰이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이제 네 가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플롯 함수를 볼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가볍게 생각을 하신다는 게 뭐 몰라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받고 가볍게 어떤 모양인지 눈으로 보고 싶을 때 여전히 플롯 함수, 뭐 박스 플롯, 바 플롯, 히스토그램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좀 보기 좋은 데코레이션 된 피규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플롯 함수보다는 ggplot2 패키지를 많이 씁니다. 다음 시간부터 배울.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전히 유효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롯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 함수고, 일단 변수 두 개를 입력 값으로 넣으면 삼포도가 그려집니다. 네, 요거는 가볍게 실행을 해보시면 X 만들고 Y 만들고, 이 데이터 프레임은 말씀을 드렸지만 변수가 두 개죠. 이렇게 두 개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변수가 두 개를 플롯을 하면 삼포도인데 이거는 지금 X를 여기에다 놓고 Y를 구했으니까 거의 리니어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따로따로 써주셔도 되고요. X랑 Y를 컴마로 구분해서,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포뮬라는 즉 그러니까 이퀘이션이죠. 왼쪽에 이게 등호라고 보시면 돼요. 틸다가 등호 왼쪽에 있는 건 Y, 반응 변수죠. 그리고 설명 변수.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는 이 Y축, X축 이렇게 그려져요. 보통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틸다 왼쪽에 있는 게 Y축에 그려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X축에 그려지는 거죠. 기본적인 플롯 함수이고, 이제 포인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포인트를 찍어주는 함수죠. 이것도 X축, Y축에 대해서 찍어주는데, 자, 포인트 함수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인스나 포인트나 기존에 있던 그림에 덧붙여서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를 막대기로 표현해주는 함수, 그래프 함수고, 원래는 이제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이 분포표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근데 그 개념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 실습을 해보면 rnom이라는 거는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0개를 뽑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도움말 뜨는 게 보면 민이 0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인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을 요게 들어가죠. n은 100개, 100개를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x를 보면 이렇게 쭉 100개의 숫자가 랜덤하게 0, 1 분포에서 뽑힌 겁니다.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냥 히스트 x 해도 그려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릴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br은 브레이크, 얼마나 그 도수를 잘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구간을 잘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x림은 그 x축의 리미테이션, 최하값, 그러니까 그 미니멈, 맥시멈이고요. 메인은 텍스트 메인 라벨, 그 다음에 x 라벨은 x 랩,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에어 퀄리티 데이터도 이제 브레이크에 따라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구간별로 빈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박스 플랫은 이제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여러 정보가 들어있죠. 일단 하나를 그리고 보시면 이 랜덤하게 x를 해서 100개를, 그래서 박스 플랫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이 박스 플랫은 이제 요 중간에 있는 값이 중간값, 가운데 값이죠. 그리고 1, 4분위수, 그리고 3, 4분위수입니다. 여기 2, 4분위수죠. 그 데이터를 4개로 나눴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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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경계값들을 이 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염의 끝에 값, 여기는 이제 맥시멈, 미니멈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은 여기 1, 4분위수에서 인터퀀타일 레인지라고 하는 그 IQR 요 두 개 사이의 범위, 그러니까 이 길이죠. 이 길이의 1.5배, 1.5배가 이만큼인데 1.5배 이만큼은 아니죠. 사실 한 이만큼 될 텐데 1.5배보다 작은 곳에 있는 제일 큰 값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밑에는 1.5배보다 1.5배보다 낮은 곳에 있는 범위의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이죠. 이런 정보들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자 보시면 일단 박스 플랫을 그냥 안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박스 플랫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값들이 4분위수가 이렇게 나와요. 최상값, 최하값, 그 다음에 중간값 1, 4분, 3, 4분 이렇게 나오고 다른 뭐 데이터 개수 뭐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위드 함수, 말하자면 요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예시를 한 게 아웃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세 개가 있죠. 그 인터퀀타일 레인지 1.5배보다 큰 쪽에 있는 이 값들은 아웃라이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분포에서 정상적으로 분포한 게 아니고 이 분포에서 벗어난 어떤 오류에 의한 값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세 개 값 진짜 이 세 개 값을 어떤 값인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나와 있죠. 여기서 20, 18, 27 나와 있는데 이 값들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이 아래 여기 있는 값들 있잖아요. 이 값들로 구한 겁니다. 뭐 잘 보시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요거는 R의 달러의 스탯, 이게 R이었죠. 스탯 여기에 네 번째 값, 이게 3, 4분위수에다가 1, 4분위수를 빼고
이게 인터퀀타일 레인지죠. 여기 1.5배를 곱하고 그리고 그 3, 4분위수 1, 4분위수죠. 아니네, 여기네요. 요거보다 큰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값보다 큰 값들이 있느냐, 있으면 어떤 거냐, 위치, 그 위치들을 수를 인덱싱을 해라, 요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수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요 달러 레퍼런스 하는 게 반복적으로 쓰여서 위드를 쓰면 그걸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드하고 퀄리티하고 중괄호 넣고 이제 이 중괄호 안에서는 그 달러로 참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윈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거를 없애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것도 좀 거슬리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빼서 이 value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이 value를 여기다가 넣으면 조금 더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R이라고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가지고 굳이 퀀타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퀀타일을 구하는 값은 여기 있죠. 3, 4분위수, 그 다음에 1, 4분위수, 요게 IQR이죠. 여기다 저장을 하고 IQR에 1.5배를 곱하고 퀀타일 3, 4분위수를 더하면 이 최상값이 나오고, 이 최상값보다 큰 값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하면, 뭐 단순히 이걸 알아내는 거는 그냥 R하고 아웃하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보기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 박스 플롯을 그릴 경우에 어떤 분포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쭉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박스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두 개의 변수에 어떤 지금 x가 앞에 있는데 변수의 차이가 이 스탯 그 통계량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이 밑에 예제는 그 이제 apply s apply 함수를 써서 좀 효율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평균 값들을 가지고 그 평균 값에 해당하는 그 분포, 평균 노멀 분포로부터 100개씩 데이터를 뽑겠다 이거예요. 근데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하고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더 복잡한데, 이 sapply 함수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두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minVals라는 거가 랜덤하게 평균들을 뽑아주고 이 각 평균들을 하나 반복하면서 이 뒤에 함수들을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내 뒤에 함수는 이 하나 값이 x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노멀 x 평균에서 100개를 뽑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매트릭스가 100 by 10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을 그래 보면 이 분포들 10개, 변수 10개가 이제 한눈에 보이죠. 박스 플롯이 이렇게 한눈에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보통은 박스 플롯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 플롯은 이제 막대 그래프인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테이블이라는 함수로 어떤 그 범주의 개수, 빈도수를 구하고, 그리고 그 빈도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는, 빈도수가 나왔죠.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는. 근데 막대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주면, 옵션을 안 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x랑 y가, 요 데이터가 지금 탭 xy가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이대로 그냥
플랫이 되는 거예요. 1번에 15번, 14번, 14 이렇게 15, 14 더해서 뭐 29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거의 대부분 이런 게 아니죠. 옆으로 비교하고 싶어 하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할 수도 있고, 이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쭉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엑서사이즈인데 이거는 제가 해드리려고요. 제가 해드리는데 숙제는 요 뒤에 있는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해보면 이게 좀 코드를 제가 쭉 코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코드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셋이 있는데 꽃받침 세팔의 길이와 넓이를 X축, Y축으로 하는 3포도를 그리시오. 그러면 아이리스하고 달러하고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세토사 품종의 꽃받침, 세토사 품종의 꽃받침을 그려야 되는데 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그 품종별로 다 이렇게 한 번에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 세토사를 따로 뽑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subset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네, subset으로 세토사 스피시스가 세토사이면서 내가 원하는 변수들 세팔의 랭스랑 세팔의 위스를 이렇게 뽑아주면 sub 데이터는 네, 이렇게 뽑히고요. 워닝이 있는데 일단은 요걸 가지고 플랫을 그려주면 요건 지금 너무 화면이 작아서 뜨는 에러고 다시 그려주시면 요렇게 그 컬이라는 게 컬러, 그 다음에 PCH라는 게 그 포인트의 캐릭터,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찾아보시면 그 19번이 이런 검은색 서클입니다. PCH 하시면 도움말에 이렇게 나와요. 모양이 네, 여기 나오네요. 이 번호가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번호를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스트를 사용해서 꽃받침개 꽃잎의 길이 분포, 요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넓이 분포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품종별 꽃받침의 길이의 분포,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품종별로 나눈 다음에 그 나눈 데이터의 세팔의 랭스를 박스 플랫으로 다 그려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가장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품종별로 세팔의 랭스를 다 뽑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뽑힌 데이터들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돼요. my df를 보시면 품종별로 이렇게 랭스가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다 똑같은 변수 이름이라 이게 1, 2, 3이 붙었지만 앞에 있는 게 세토사고 뒤에 있는 게 뭐 버시컬러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박스 플랫을 그려주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보이겠죠. 네, 느려서.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스플릿을 합니다. 바로 스플릿을 할 수 있죠. 리스트형으로. 그래서 스플릿 함수를 쓰면 아이리스 리스트로 품종별로
버스티카하고 그다음에 버시컬러하고 세토사하고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각각 그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이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슷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세토사의 세팔 랭스, 이게 이제 굉장히 긴데 어쨌든 이 안에 다시 데이터 프레임 안에 변수,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고 플랫을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똑같이 그려지는데 이 포뮬라를 사용하시면 돼요. 포뮬라는 데이터가 이제 아이리스잖아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만히 보시면, 자, 이 아이리스를 매트릭스로 한번 볼까요? 매트릭스가 일단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변수가 5개인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런데 변수가 5개인데 이 스피시스라는 변수는 범주형 데이터죠. 결국에는 다 변수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어떤 세팔의 랭스를 이 스피시스라는 설명 변수로 어떻게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뭐 리그레션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아노바나 그런 리니어 모형으로 어떤 비교를 할 텐데, 실제로 그 모형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도 이런 포뮬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틸다 옆에 왼쪽으로 있는 게 반응 변수, 그리고 이게 설명 변수가 되겠죠. 설명 변수별로 그러니까 스피시스 별로 랭스를 설명해라. 랭스의 길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포뮬라가. 근데 이게 박스 플랫이나 이런 플라팅 하는데 그림에 쓰이는데도 사용이 돼서 y축에 들어가는 거죠. 랭스가. 스피시스는 이렇게 범주별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로우 레벨 펑션이라고 해서 앞에 플랫이나 히스트, 뭐 박스 플랫 이런 것들은 하이 레벨 펑션으로 일단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선이나 점을 그릴 때 이 라인스, 포인트, AB 라인스, 엑시스 이런 함수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일단 뭐 이거는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라 쭉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X를 만들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Y를 만들고, 자, 이거 X랑 Y를 이제 컴바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랑 Y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면 2개의 변수인데 컴바인을 해주면 그냥 숫자들이 다 앞뒤로 붙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분포를 하면 픽이 2개가 생겨요. 왜냐면 X는 그냥 정규 분포고 여기에서 다른 정규 분포를 하나를 더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샘플링 한 대로 그림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 density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커브를 그리는 게 있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이 density는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히스토그램의 어떤 분포, 밀도 함수를 그려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요.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도움말을 보거나 레퍼런스를 보시면 아실 테고, 이렇게 샘플을 넣고 어떤 아웃풋, 이 아웃풋도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 X랑 Y가 있습니다. X랑 Y 좌표가 나와요. 지금 여기는 Z를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값들이 나오죠. 이게 아니네요. 그 ZD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X랑 Y가 이렇게 이제 서머리가 되는데,
ZT를 하고 X라고 해주면 X 값이 이렇게 쭉 나오고 Y라고 하면 Y 값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 변수 두 개가 라인을 그리는데 쓰인다고 생각을 하면 X점 찍고 Y점 찍고 X점 찍고 Y점 찍고 요게 이제 무수히 많은 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곡선이 표현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세선이죠. 추세선은 보통 이제 리그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선을 쭉 그려주죠. 일단 뭔가 이렇게 다른 점들을 이렇게 다른 포인트라는 걸로 덧칠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XY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Y가 이제 반응 변수, 이 tilde 이퀄의 왼쪽, X가 설명 변수 오른쪽. LM이라는 건 리니어 모형입니다. 이게 리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결과는 뭐 이렇게 나와요. 뭔가 이렇게 뭐 어쨌든 이게 코에피션트가 이게 X 절편, 그다음에 X의 그 코에피션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X 그 선이죠, 선. X 그 X 절편과 Y 절편과 뭐 기울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추세선이 이렇게 쭉 그려진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플랫을 하면 그릴 때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지 플랫을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기능들은 이제 굳이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LM, 그다음에 density, 네, 이런 것들. 자, 이 exercise는 이제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점을 찍고 구간을 나눠서 색을 바꾸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건 숙제는 아니고 해보시고 혹시나 잘 안된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앞에 이제 useful 펑션을 하나를 여기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또 이제 틈틈이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함수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매치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똑같은 거 공통된 걸 뽑아내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이 매치라는 함수를 씁니다. 매치라는 함수를 쓰면 결과가 공통적인 건 공통적이지 않은 것은 NA가 나오고 공통적인 건 인덱스가 나와요. 물론 그 앞에 있는 거에 그 인덱스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것만큼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 숫자 중에 앞에 있는 거 숫자 중에 x라는 거 숫자 중 이 원소들 중에 공통된 게 없으면 NA, 공통된 게 있으면 그 y의 인덱스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in이라는 inner product라는 이 percentage라는 이 오퍼레이터로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통되면 true, 공통되지 않으면 false.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나옵니다. 인터셉트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바로 그 뽑아주죠. 유니크라는 거는 겹치는 거 빼고 겹치는 거를 빼고 다 보여줘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컴바인을 하면은 겹치는 게 있었으니까 분명히 두 번 나오는 숫자들이 있겠죠. 두 번 나오는 숫자들은 빼고 그 유일하게 있는 것들만 보여줘라 그겁니다. 그리고 substring은 그 스트링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요. 그립이라는 거는 이 안에 스트링 안에 뭔가가 있느냐라는 걸 검사하는 겁니다.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립 L이라고 하는 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L이 이 로직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립하고 그립 L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스플릿은 스트링을 이 스플릿이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은 지금 컴마를 기준으로, 컴마 뒤에 공백을 기준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됐죠. 뭐 x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가 있죠.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컴마 공백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해줬어요. 생각해보면 리스트 형태로 리턴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나누고 보면 나눈 거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를 거는 뭐 분명하니까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변수는 리스트형으로 묶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소팅, 뭐 테이블, 언리스트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많이 쓰시는 거고, to upper 에러가 떴네요. 네, y2가 없다네요. 네, y2가 아니고 y 캐릭터겠죠. 네, 이렇게 카운트를 해줄 수도 있고, 카운트를 소팅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림차순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수문자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는.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R에 컨벤셔널하게 쓸 수 있는 함수들,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타일리버스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보다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 배우신다는 생각, 마인드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이 두 가지인데, 앞에 썼던 이 함수들을 사용을 하면 이 세 가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스피시스별로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의 평균을 비교하는 막대 그래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평균을 이렇게 그리고 싶다, 이건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코드를 짜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만든 코드를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